치즈 좋아하세요? 고소하고 짭짤한 맛에 반해서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겐 더 신경 쓰이실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즈가 오히려 심장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닌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치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치즈의 효능부터 주의사항까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요약. 이 영상에서는 치즈가 뼈 건강, 심장 건강,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치즈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요소까지 실생활 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도 함께 담았으니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치즈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자 간식이죠. 피자, 샌드위치, 파스타, 김밥까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식재료인데요. 그만큼 자주 접하지만 지방이 많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 심장에 안 좋다 같은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즈는 단순히 고지방 식품으로 오해되기엔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진 식품입니다. 적당히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덩어리이기도 하죠. 1. 치즈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의 보고. 치즈는 대표적인 고칼슘 식품으로 특히 중장년층의 뼈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9세에서 50세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 체다치즈 28g에는 무려 200mg가량의 칼슘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20%를 한 조각으로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딱딱한 치즈일수록 칼슘 함량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분이라면 부드러운 치즈보다는 하드 치즈를 하루 1조각에서 2조각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섭취는 뼈의 무기질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 작용, 근육 수축, 심장 박동 조절, 신경 전달 등 우리 몸 전체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칼슘 흡수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칼슘 보충제 대신 치즈로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는 식품을 통한 자연 섭취가 흡수율과 안전성 면에서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일부 사람에게서 위장 장애나 신장 결석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치즈는 칼슘뿐 아니라 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인 칼륨도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유럽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유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지수가 더 높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치즈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식품입니다. 2. 치즈에 들어있는 유익균, 장 건강도 챙긴다. 치즈는 뼈 건강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부 치즈에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다, 고다, 코티지, 에담, 그루에르 같은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게 되며 이 유익균들은 장 내산도를 안정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치즈에도 정말 유산균이 들어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산균은 요구르트나 김치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발효치즈 역시 유산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살균하지 않은 생치즈나 덜 익힌 숙성치즈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장 건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면역기능 향상, 체내 염증 반응 조절, 무기질 흡수율 증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건강관리에도 유익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장 건강이 약해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이 잦은 분들이라면 꾸준한 유산균 섭취가 장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즈 속 프로바이오틱스는 소장에서 바로 작용하기보다는 대장에서 정착하여 오랜 기간 장 환경을 서서히 개선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인 섭취를 통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유익균이 풍부한 치즈를 식단에 포함시켰을 때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이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치즈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내 흡수와 활용까지 도와주는 똑똑한 식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치즈가 유산균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피자용 가공치즈나 완전히 살균된 제품은 유익균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가공이 적고 살짝 숙성된 형태의 치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치즈가 충치도 막아준다고요? 치즈는 뼈와 장 건강뿐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예상 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 음식이나 산성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산도가 높아지면서 충치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 치즈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즈를 먹으면 입안이 알칼리성으로 변화하면서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그 결과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치즈 하나만으로 충치까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칫솔질이나 정기적인 구강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식사 후 치즈 한 조각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속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꽤 흥미롭습니다. 특히 유제품 속 칼슘과 인성분은 치아 표면의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제광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용은 충치균에 의해 부식된 치아의 초기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가치가 높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사 후 치즈를 섭취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입속 산도가 더 빨리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충치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치즈는 간식처럼 가볍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이기에 특별한 조리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 적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구강이 건조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의 경우 침 분비가 주로 입속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기 쉬운데요. 치즈는 침의 분비를 자극하고 구강 내 세균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치즈는 정말 심장병을 유발할까? 많은 분들이 치즈를 먹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심장에 안 좋다는 인식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즈의 지방 중 약 60%는 포화지방이지만 이 지방이 반드시 심장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유럽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가 심혈관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치즈와 요구르트를 포함한 유제품은 장내 미생물 조절, 혈압 안정, 염증 감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치즈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심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 30g 정도, 즉 얇은 슬라이스 한두 장 분량의 치즈를 일주일에 3회 정도 즐기는 것은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며 오히려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조심해야 할 나트륨과 유당 그리고 주의 대상. 치즈가 가진 영양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치즈는 보관성을 높이고 맛을 강화하기 위해 염분이 포함되며 체다 치즈 28g 기준 약 18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루 총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치즈를 섭취할 때는 저염 치즈나 무염 치즈를 선택하거나 반찬이나 간식으로 섭취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유당입니다. 치즈도 우유를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유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치즈 섭취 후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숙성 기간이 긴 딱딱한 치즈를 선택하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체다, 에멘탈 같은 숙성 치즈는 유당이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위장 부담이 덜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유당이 적은 치즈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오래 숙성된 치즈일수록 유당 함량이 낮다는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한 시중 제품 포장지에 락토프리 또는 무유당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브리나 모짜렐라처럼 수분 함량이 높고 비교적 숙성이 짧은 치즈는 유당이 비교적 남아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치즈는 양과 종류만 잘 선택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6. 치즈.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치즈는 소량씩 자주 나눠 먹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식사 중간중간에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체내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통곡물 토스트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얹어 먹거나 점심 이후 간식 시간에 견과류와 함께 작게 썬 치즈를 곁들이면 포만감을 높이면서도 단백질과 칼슘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 혹은 간식 대용으로 활용하면 과도한 당분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유제품을 곁들였을 때 혈당 지수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치즈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채소 샐러드에 치즈를 소량 토핑하거나 삶은 달걀과 함께 도시락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과 치즈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천연 당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 당의 흡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치즈를 고를 때는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 숙성 치즈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나트륨이나 인공 첨가물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치즈는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 우리 몸의 뼈 건강, 장 건강, 심장 건강, 구강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약 30g, 일주일에 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나트륨이나 유당 함량을 고려해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저염 치즈를,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은 숙성 치즈를, 그리고 치즈를 통해 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단단한 치즈를 선택해 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치즈,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건강에 꽤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으로 치즈의 좋은 점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